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꼭 남겨두고 싶은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실제로 제게 일어난 일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놀라운 이야기죠. 2주 전 일입니다. 손주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 그 아이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죠. 저는 그 아이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뭐였더라? 분명 아까 전까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아이가 신나서 떠들었지만 저는 이름을 떠올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민서, 지우, 민준? 아니야. 분명 민서가 맞는데.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며느리 은경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어봐야 하나? 아니야. 손주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할머니가 잠깐 멍했네. 우리 민서 착하다. 다행히 이름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가슴이 철렁했죠. 이게 뭐지? 왜 손주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을까? 나이 탓인가? 아니야. 이건 단순히 깜빡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요즘 부쩍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제는 냉장고 문을 열고 왜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났고, 그제는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마당에 나갔다가 며느리한테 혼났죠. 일주일 전에는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서 하루에 2번 먹기도 했어요. 혹시 입 밖으로 꺼내기 싫은 단어였습니다. 치매, 그 무서운 병 말이에요. 제 친구 최순이가 5년 전에 치매 진단받고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본다고 하더군요. 만날 때마다 당신 누구세요? 물어본대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끔찍했어요. 나도 그렇게 될까? 다음 날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큰 아들 성은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학병원 신경과였어요. 접수하고 기다리는데 옆에 앉은 할머니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이 어디더라? 보호자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병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박영자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은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친절하게 웃으며 여러 질문을 했죠. 할머니,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2025년 12월 18일이요. 좋습니다. 지금 계절은요? 겨울이죠.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세요?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저기, 잠깐만요. 분명 알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무언가를 적었어요. 그 순간 불안감이 확 몰려왔습니다. 검사는 계속됐어요. 100에서 7씩 빼기, 단어 외우기, 시계 그리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특히 조금 전에 들은 단어 3개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하나밖에 생각나지 않았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큰 아들 성은이를 데리고 갔어요. 혼자 듣기 무서웠거든요. 어머니, 경도인지장애 초기입니다. 그게 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치매가 시작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옆에 있던 성훈이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치매, 드디어 이 단어를 제 병명으로 듣게 됐네요. 얼마나 남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약물 치료를 잘 받으시면 5년 정도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십니다. 5년. 하지만 진행 속도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빠르면 2년 안에 심각해질 수도 있고요. 성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 완치는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도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성훈이가 제 팔을 붙잡았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었어요. 제 기억이, 제 인생이, 제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사라진다는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차 안에서 성훈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동생한테도 말해야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병원 치료 열심히 받으시고. 그 아이는 계속 말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년에서 5년. 그 시간 안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비밀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아기 신발 한 켤레와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누렇게 바른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제가 있었어요. 32살의 제 모습이었죠. 그리고 제 품에 안긴 작은 아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 아이는 제 딸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키우지 못했죠. 40년 전 저는 그 아이를 입양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어요. 두 아들 성훈이와 성민이는 이 사실을 몰라요. 남편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몰랐죠. 오직 저와 시어머니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는데 시어머니마저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에요. 그런데 제 기억이 사라진다면? 그럼 영원히 진실은 묻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제 존재조차 모르고 살고 있을까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작은 신발을 만져봤어요. 너무 작았어요. 이렇게 작은 발을 가진 아기를 제가 보냈다니. 편지를 펼쳤어요. 제 글씨로 적혀 있었죠. 내 사랑하는 딸에게 엄마는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언젠가 꼭 찾을게. 꼭 40년 전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키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그 아이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봐, 제가 나타나서 그 아이 인생을 망칠까봐.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시간이 없어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완전히 잊어버리기 전에 저는 그 아이를 찾아야 해요. 찾아서 사과해야 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고, 단 한 번이라도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기로요. 40년 전 그날로 돌아가서 제가 놓친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보기로 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기억도 흐릿하고 자료도 별로 없을 거고, 무엇보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건 제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거든요. 손주들 얼굴을 잊어버려도, 아들들 이름을 까먹어도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도 이 아이만큼은 찾아야 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어머니의 속죄이자 용서를 구하는 여정이고 사라지는 기억과의 전쟁이에요. 자, 그럼 이제 40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께 모두 말씀드릴게요. 40년 전 이야기를 하려면 제 인생을 좀 알아야 할 거예요. 저는 1953년생이에요.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죠. 집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따뜻했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밭일을 도우며 돈을 벌었어요. 오빠 둘, 언니 하나, 그리고 막내인 저, 5 식구가 방 2칸짜리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았죠. 20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뇌출혈이었어요. 논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죠. 병원에 가보니 이미 늦었대요. 가장을 잃은 우리 가족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오빠들은 결혼해서 집을 나갔고 언니는 시집 갔고 어머니와 저만 남았죠. 그래서 저는 공장에 취직했어요. 대구에 있는 섬유 공장이었어요.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돌리는 일이었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그래도 돈을 벌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2년을 일했을 때 중매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박철수, 마을 옆 동네에 사는 농사꾼이었어요. 26살,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인상이 선했죠.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저는 많이 못 배웠지만 성실하게 살 자신은 있습니다. 결혼하시면 고생 안 시킬게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죠. 그래서 23세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간소했어요. 마을 회관에서 이웃 몇 분 모시고 간단히 치렀죠. 신혼여행은 경주에 다녀왔어요. 불국사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결혼 1년 만에 큰 아들 성훈이를 낳았어요. 2년 후에는 작은 아들 성민이가 태어났고요. 평범한 삶이었어요. 남편은 논과 밭을 일구고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집안일을 했죠. 가난했지만 그래도 웃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1985년 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제가 임신한 걸 알게 됐거든요. 성민이가 이제 겨우 3살인데 또 아기가 생긴 거예요. 병원에 가서 확인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기뻤어요. 이번엔 딸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또 아기 생겼어요. 남편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이번엔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 웃음이 진짜였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몰랐죠. 임신 5개월째로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죠. 어디 갔다 왔어요? 물어보면 마을 회의 있었어 하거나 친구들이랑 술 한잔했어 하고 대충 둘러댔어요.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났어요. 남편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이상했어요. 그리고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네네. 하며 문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불안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영자야, 앉아봐. 시어머니는 방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 철수가 요즘 이상하지 않니?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영자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알아보니까 철수가 밖에 여자가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귓가가 우웅거렸어요. 밖에 여자?
우리 남편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옆 동네 술집 여자야. 내가 직접 봤어. 철수가 그 여자랑 밥 먹고 있더라.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어떡하지? 저 이제 어떡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임신 7개월,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 앞에 앉았어요. 여보, 당신 밖에 여자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직접 보셨대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이 셋을 낳으며 당신 뒷바라지 하는데 왜 그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여자가 뭐가 좋은데요? 나보다 뭐가 나은데요? 영자야, 미안해. 그냥 순간의 실수였어. 순간의 실수? 몇 달 동안 만난 게 실수라고요? 저는 울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죠. 남편은 그저 미안해, 미안해 할 뿐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제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배가 자꾸 아팠어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뭔가 조이는 듯한 통증이었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뱃속 아기만 자꾸 발길질을 했어요. 일주일 후 1985년 5월 12일 그날 새벽 화장실에서 피를 봤어요. 안 돼! 시어머니가 저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말했어요. 태반, 조기박리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해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 제 옆에 작은 인큐베이터가 있었어요. 안에 손가락만 한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딸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기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나와서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최소 2개월은 입원해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하루 50만 원. 1985년 당시 5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어요. 우리 집에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병원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 여자와 도망간 거였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입양기관 사람이 찾아왔어요. 40대 중반의 여자였어요. 박영자 씨, 상황이 어려우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요? 입양이요.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가정을 알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제 아기예요. 하지만 병원비는요? 앞으로 평생 치료비는요?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아는 부부가 있어요. 서울에 사는 의사 부부인데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원해요. 장애가 있어도 상관없대요. 최선을 다해 키우겠다고 약속했어요.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인큐베이터 앞에서 아기를 보며 울었어요. 내가 키우면 이 아이는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병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게 될 거야. 결국 저는 선택했어요. 입양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지도 못했죠. 마지막으로 아기를 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행복하게 살아.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기 물건들을 상자에 넣었어요. 작은 신발, 사진, 그리고 편지. 그 상자를 다락에 올려놓고 다시는 열지 않기로 했어요. 성훈이와
성민이한테는 아기가 죽었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은 6개월 후에 돌아왔어요. 미안해, 영자야.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참았어요. 이혼하면 아이들이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끝까지 그 아이에 대해서는 몰랐죠. 저만의 비밀로 묻어두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묻어둘 수 없어요. 제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그 아이를 찾아야 해요. 용서를 구하든 미움을 받든 한 번이라도 만나야 해요. 그게 제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수지구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최경수 씨를 찾으면 뭐라고 말하지? 40년 전에 입양 보낸 아이 엄마라고 하면 믿을까? 혹시 문전박대 당하면 어떡하지? 불안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죠. 수지구에 도착했어요.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 있었어요. 어디부터 찾아야 할까? 경비실에 가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아파트 경비실. 실례합니다. 혹시 최경수 선생님 아세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다섯 번째 아파트에 갔을 때였어요. 경비 아저씨가 최경수 선생님요? 108동에 사시는 분 아니에요? 하고 물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맞아요. 거짓말이었지만요. 몇 호세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서요. 경비 아저씨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어떻게 오신 분이세요? 옛날에 신세를 졌는데 인사드리러 왔어요. 잠시만요. 제가 전화드려 볼게요. 경비 아저씨가 108동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108동이죠? 거기 최경수님 계시죠? 한참을 기다리더니 1502호래요. 하고 알려줬어요. 108동 1502호.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렸어요. 긴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1502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러야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제 끝이다.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누구세요? 저기, 최경수 선생님 댁 맞으세요? 네, 그런데 40년 전에 선생님께 신세를 졌는데 인사드리러 왔어요. 할머니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깔끔한 거실이 나왔어요. 소파에 앉으라고 하시더니 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40년 전에 입양 관련해서 그 말을 꺼내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입양이요? 네. 혹시 1985년에 딸을 입양하셨나요? 할머니가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 이야기를 왜 지금? 제가 그 아이 친엄마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와서. 하지만 제게 시간이 없어요. 치매 진단을 받았거든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꼭 딸을 만나고 싶어서. 할머니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따라오세요. 할머니를 따라 안방으로 갔어요.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가족 사진들이었죠. 이 아이예요. 할머니가 가리킨 사진 속에 40대 여자가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 딸, 40년 만에 본 제 딸이었어요. 이름은 최지영이에요. 지금 40살이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어디 사나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서울 강남에 살아요. 남편은 변호사고 아이가 둘 있어요. 딸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니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러웠죠. 제가 없이도 잘 살았다는 게 다행이면서도 저 없이 살았다는 게 슬펐어요. 선생님, 제발 딸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왜요? 지영이는 입양된 사실을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말하지 않았어요. 지영이는 자기가 우리 친딸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럼 평생 모르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진실을 알면 지영이가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할머니의 말도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저도 포기할 수 없었죠. 선생님, 저 얼마 안 남았어요. 기억이 사라지고 있어요. 딸을 한 번만, 단 한 번만 봐도 좋으니 제발. 할머니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연락처 남기세요. 제 전화번호를 적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딸을 찾긴 했지만 만날 수는 없다니.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최경수 씨 부인이 연락을 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제 기억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어제는 성훈이 이름을 까먹었어요. 엄마, 저예요. 성훈이요. 아들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죠. 3주째 되던 날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박영자 씨시죠? 최경수 씨 부인이었어요. 네,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영이를 만나게 해드릴게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영이한테는 진실을 말하지 마세요. 그냥 옛날에 저를 알던 사람이라고만 소개할게요. 그것도 괜찮았어요. 얼굴만 봐도 좋으니까요. 언제 만날 수 있나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강남 카페에서 만나요. 약속을 잡았어요. 토요일 오후 2시 강남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4일 남았어요. 그 4일이 4년 같았어요. 매일 거울을 보며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드디어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봤어요. 70대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죠. 주름이 깊게 패이고 흰머리가 성성한 얼굴. 딸이 저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들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옷을 골라 입었어요. 제일 깨끗한 옷으로요. 강남행 버스를 탔어요. 2시간 걸렸죠. 카페에 도착한 건 오후 1시 반이었어요. 30분이나 일찍 왔네요. 카페 밖에서 서성였어요. 떨렸어요. 40년 만에 만나는 제 딸이에요. 오후 2시가 됐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최경수 씨 부인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밝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저 아이가 우리 딸이구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천천히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최경수 씨 부인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지영아, 인사해. 엄마, 옛날 친구분이셔. 딸이, 아니, 지영이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영이에요. 목소리가 맑았어요. 밝게 웃는 모습이 예뻤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예요.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못 마셨어요. 그저 지영이를 바라봤어요. 40년 만에 보는 제 딸이었죠. 코가 저랑 닮았어요. 눈매도 비슷하고요. 어머니, 친구분이시라고요? 지영이가 물었어요. 최경수 씨, 부인이 대답했어요. 응, 엄마가 젊었을 때 알던 분이야.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만나기로 했어. 그렇구나. 반가워요. 할머니, 할머니. 딸이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지영 씨, 몇 살이에요? 40살이에요. 결혼했어요? 네, 남편은 변호사고 아이가 둘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요. 아이들 몇 살이에요? 큰 아이가 12살, 작은 아이가 9살이에요. 손주가 둘이나 있다니 제가 할머니가 됐네요. 하지만 그 아이들을 볼 수는 없겠죠.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묻자 지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사랑받고 자랐고 좋은 남편 만나서 아이들도 낳았어요.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잘 살았구나. 행복하게 자랐구나.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행복하다니 다행이라서. 최경수 씨 부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지영이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영이의 일상, 아이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제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며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순간들을 채웠죠. 할머니, 다음에 또 뵈어요. 지영이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래, 또 보자. 지영이가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잘 가, 내 딸아. 행복하게 살아. 최경수 씨 부인이 말했어요. 어때요? 만족하세요? 네, 정말 감사해요. 딸이 행복하게 자란 걸 보니 다행이에요. 박 씨, 약속 지켜주세요. 지영이한테 진실을 말하지 마세요. 네, 약속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만나서 기뻤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딸을 만났지만 엄마라고 말하지 못한 채 헤어져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딸이 행복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성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친구 만나고 왔어.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방에 들어가서 다락에서 꺼낸 사진을 다시 봤어요. 40년 전 신생아였던 아기가 이제 40대 여자가 됐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떠올랐죠. 이제 됐어. 딸을 봤으니까. 이제 편히 기억을 놓아도 돼.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카페에서 지영이를 봤을 때 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하지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제 기억이 이상해진 건가?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40년 전 병원 장면이 나왔어요.
인큐베이터 속 아기, 입양 담당자, 그리고 뭔가 다른 장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깨고 나니 기억이 안 났어요. 며칠 후 최경수 씨 부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박 씨, 지영이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꾸 물어봐요. 그 할머니가 누구냐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요. 그냥 박 씨가 우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나 봐요. 앞으로는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딸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불안할까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40년 전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입양 담당자가 왔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아기를 마지막으로 안았고 그 다음 기억이 흐릿해요. 메모장을 꺼내서 적어봤어요. 혹시 나중에 까먹을까 봐요. 지영이 만남 행복해 보였음. 하지만 뭔가 이상함. 뭐가 이상한 걸까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속에서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됐어요. 병원, 인큐베이터, 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이 아기가 아니에요. 다른 아기예요.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다른 아기? 그게 무슨 소리지?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마치 제 뇌가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기억 속 어딘가에 묻혀있던 진실이 꿈으로 나온 건가?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에 갔어요. 40년 전 제가 출산했던 그 병원이에요. 지금은 리모델링 돼서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만 그래도 가봐야 할 것 같았어요. 저기요, 40년 전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원무과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40년 전이요? 그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돼 있는데 개인정보라서 본인 아니면 못 드려요. 제가 본인이에요. 1985년 5월 12일 박영자 이름으로 출산 기록이 있을 거예요. 신분증을 보여드렸어요. 직원이 한참을 검색하더니 말했어요. 있긴 한데 자료실에 가야 해요. 시간이 좀 걸려요. 기다릴게요. 2시간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직원이 오래된 파일을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파일을 펼쳤어요. 40년 전 제 출산 기록이었죠. 손으로 쓴 기록이었어요. 산모 박영자, 출생아 여아, 체중 1.8kg, 미수가 쭉 읽어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특이사항, 산모 출혈 심함, 수술 중 산모 의식 잃음, 출생아, 즉시 신생아실로 이송. 의식을 잃었다? 그래요. 맞아요. 수술 중에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아기를 봤죠.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해요. 제가 의식을 잃었던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 사이에. 혹시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본 아기가 제 아기예요. 하지만 왜 자꾸 의심이 들까요? 집에 돌아와서 메모를 다시 봤어요. 지영이를 만났을 때의 느낌을 적은 거요. 뭔가 이상함. 뭐가 이상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영이를 봤을 때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코랑 눈매요. 하지만 다른 부분도 많았어요.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피부색도 달랐고, 물론 40년이 지났고 성장 환경이 다르니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며칠 후 저는 다시 최경수 씨 댁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저 박영자예요. 문이 열렸어요.
최경수 씨 부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왜 또 오셨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뭐가 궁금하신데요? 1985년 5월 19일 아기를 입양하셨잖아요. 그때 병원에서 직접 데려오셨나요? 아니요. 입양기관에서 데려다 줬어요. 그럼 병원에는 안 가셨어요? 네, 기관에서 다 처리해 줬어요. 그럼 그 아기가 정말 제 아기라는 걸 어떻게 확인했어요? 최경수 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의심이 들어서요. 혹시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건 아닐까? 박 씨,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40년 전 출산 기록을 봤는데 제가 수술 중에 의식을 잃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혹시 최경수 씨 부인이 화를 냈어요. 박 씨, 그만하세요. 지영이는 당신 딸이 맞아요. 입양기관에서 확인해준 아기예요. 하지만 DNA 검사를 해보지 않았잖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박 씨, 최경수 씨 부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지영이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짓이에요? 저도 흥분했어요. 제 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나가주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문 밖으로 쫓겨났어요. 멍하니 서 있었죠.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생각했어요. 40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 기억이 정확한 건가? 아니면 치매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건가? 그날 밤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인큐베이터가 2개 있었어요. 하나에는 제 아기가, 다른 하나에는 다른 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아기를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보였어요.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제 무의식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어떻게 확인하죠? 다음 날 저는 입양기관에 다시 전화했어요. 40년 전 입양 기록을 다시 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다 보여드렸잖아요. 아니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요. 혹시 당시 병원 기록이 있나요? 잠시만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병원 기록은 없는데 입양 당시 아기 특징이 적혀 있네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아, 미수가, 체중 1.8kg, 특이사항 왼쪽 어깨에 붉은 점이 있음. 왼쪽 어깨에 붉은 점?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사진 있어요? 40년 전 기록이라 사진은 없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왼쪽 어깨에 붉은 점. 지영이한테 그런 게 있나? 카페에서 만났을 때 옷을 입고 있어서 못 봤어요. 확인해야 해요. 어떻게든 지영이를 다시 만나서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최경수 씨 부인이 만나게 해줄까요? 고민하던 중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어요. 직접 지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최경수 씨 부인한테서 주소를 들었으니까요. 강남 어딘가에 산다고 했죠. 하지만 정확한 주소는 몰라요. 어떻게 찾죠? 그때 생각났어요. 지영이 남편이 변호사라고 했죠.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올지도 몰라요. 강남 변호사 최지영 검색했어요. 하지만 남편 이름을 모르니 찾기 힘들었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최경수 씨 댁에 가서 지영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님 댁에 가끔 올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매일 108동 앞에서 기다렸죠.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영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드디어 지영이를 봤어요. 차를 타고 108동 주차장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급히 뛰어갔어요. 지영 씨, 지영이가 돌아봤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지영 씨, 나 좀 봐줘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 왼쪽 어깨에 붉은 점 있어? 지영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있어? 없어?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없다고요? 그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없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영씨, 미안한데 어깨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어깨를요? 제발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영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코트를 벗고 블라우스 어깨 부분을 내렸어요. 왼쪽 어깨였어요. 깨끗했어요. 붉은 점이 없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영이는 제 딸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제 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제 딸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지영 씨, 미안해요. 제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럼 제 진짜 딸은 어디 있는 거죠? 40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살았을까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말씀해 주세요.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한테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없었죠. 아니야, 할머니가 착각한 것 같아. 미안해,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가봐. 지영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서 사진을 다시 봤어요. 40년 전 인큐베이터 속 아기 사진이었어요. 작은 팔이 보였어요. 왼쪽 어깨 부분을 자세히 봤어요. 사진이 흐릿하지만 뭔가 붉은 게 보였어요. 점이었어요. 이게 내 딸이야. 그럼 지영이는 누구죠? 왜 최경수 씨 부부는 제 딸이라고 했을까요? 입양 기관이 실수한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바꿔치기 한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입양 기관에 다시 갔어요. 상담원을 만나서 따졌어요. 40년 전 입양 과정에서 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딸은 왼쪽 어깨에 붉은 점이 있었어요.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최경수 씨 부부가 입양한 아기한테는 그게 없어요. 상담원이 당황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요. 기록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제발요. 상담원이 오래된 파일들을 뒤졌어요. 1시간쯤 지나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예요? 1985년 5월 19일 같은 날 입양된 아기가 2명이에요. 둘 다 미수가 여자아이였고 같은 병원 출신이에요. 뭐라고요? 한 명은 최경수 씨 부부한테, 다른 한 명은 김명수 씨 부부한테 입양됐네요. 김명수?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김명수 씨가 누구예요? 기록에는 회사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서울 강서구 거주. 지금도 살아계세요? 확인해 볼게요. 상담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통화하더니 말했어요. 김명수 씨는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그럼 부인은요? 부인도 5년 전에 돌아가셨고 딸이 혼자 살고 있대요. 딸, 혹시 그 딸이 주소 알 수 있나요? 개인정보라서
또 그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양보할 수 없었어요. 제발요. 그 아이가 제 진짜 딸일 수도 있어요. 상담원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가 딸분한테 전화해 볼게요. 할머니가 찾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만나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틀 후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김명수 씨, 딸분이 만나겠대요. 정말요? 네, 자기도 친엄마를 찾고 있었대요.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실 수 있어요. 금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어요. 그 사흘이 평생 같았어요.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혹시 정말 제 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일까? 드디어 금요일이 됐어요. 약속 장소는 강서구의 한 카페였어요. 오후 2시였죠. 저는 1시 반에 도착했어요. 떨렸어요. 이번엔 정말 제 딸을 만날 수 있을까? 2시가 됐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박영자 할머니세요? 네, 맞아요. 저는 김수진이에요. 수진이라 이름이 다서요. 최경수 씨 부부는 지영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김명수 씨 부부는 수진이라고 지었군요. 앉으세요. 수진이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수진이를 자세히 봤어요. 얼굴이 저랑 닮았어요. 눈매, 코, 입술까지 지영이보다 훨씬 더 저를 닮았어요. 할머니, 저를 왜 찾으신 거예요? 수진 씨, 혹시 왼쪽 어깨에 붉은 점 있어요? 수진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있어요? 네,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수진아, 할머니, 왜 우세요? 너, 내 딸이야.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40년 전에 내가 너를 입양 보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할머니가 제 친엄마세요? 그래.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지키지 못했어. 우리는 카페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40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모녀가 드디어 만난 거예요. 엄마, 제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불러줘. 엄마,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40년 만에 안아보는 제 딸이었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이의 삶에 대해서요. 저는 평범하게 자랐어요. 부모님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가난했지만 사랑은 넘쳤어요. 다행이다. 근데 항상 궁금했어요. 제 친엄마는 어떤 분일까? 왜 저를 보냈을까?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어쩔 수 없었어. 병원비도 없었고 너를 키울 형편이 안 됐어. 이해해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어요. 엄마, 저 결혼했어요. 남편은 공무원이고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 손주가 있구나? 네, 6살 딸이에요. 다음에 만나게 해드릴게요. 40년 만에 찾은 딸, 그리고 처음 알게 된 손녀.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수진아, 어떻게 아기가 바뀐 걸까? 수진이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도 궁금해요. 입양기관에서 실수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진실은 아무도 모르겠죠. 40년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진짜 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수진이를 자주 만났어요. 손녀도 만났고요. 작고 예쁜 아이였어요. 제게 할머니라고 불러줬죠. 행복했어요. 40년 만에 찾은 행복이었어요. 수진이를 만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매주 강서구에 가서 수진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손녀 은서도 만났고요. 은서는 제게 금방 익숙해졌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하며 달려와 안기곤 했죠.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지영이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지영이는 자기가 제 딸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고 살게 해야 할까요? 고민하던 중 최경수 씨 부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박 씨, 지영이가 이상한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이요? 자기가 입양됐냐고 물어봐요. 박 씨가 뭔가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왜 갑자기? 제가 어깨를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심하나 봐요. 최경수 씨 부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지영이가 계속 캐물어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뭐라고요? 지영 씨도 알 권리가 있어요. 40년 동안 속고 산 거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지영 씨는 제 진짜 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딸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아기가 바뀐 것, 진짜 딸을 찾은 것, 모든 걸요. 최경수 씨 부인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럼 지영이는 누구 딸이에요? 김명수 씨 부부의 친딸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박 씨 확인했어요. 지영이 친부모가 누군지. 누구예요? 김명수 씨 부부 맞아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영 씨한테 말했어요? 네, 말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충격받았어요.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일주일 후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 지영이에요. 지영 씨, 할머니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약속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조용한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죠. 지영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더군요. 지영 씨,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나 봐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딸이 아니라면서요? 미안해요. 제가 혼란을 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진실을 알게 해주셔서.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40년 동안 제 정체성이 거짓이었어요. 저는 누구죠? 최지영이에요? 아니면 김수진이에요? 지영 씨는 지영 씨예요. 이름이 뭐든 누구 딸이든 지영 씨는 지영 씨예요. 하지만 40년 동안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사랑은 진짜예요. 지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아파요. 제 친부모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미안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수진 씨를 만나고 싶어요. 네, 제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만나보고 싶어요. 며칠 후 저는 수진이와 지영이를 만나게 해줬어요. 같은 카페에서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40년 전에 바뀐 두 아기가 이제 40대 여자가 되어 만난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곧 대화가 시작됐어요. 저는 최지영이에요. 아니, 제 친부모님 성을 따르면 김지영이겠네요. 저는 김수진이에요. 제 양부모님 성을 따르면 최수진이고요. 두 사람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우리 인생이 바뀐 거네요. 그러게요. 후회돼요? 지영이가 물었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사랑받았어요. 저도요. 부유했지만 가끔 외로웠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지영이는 의사 부부의 딸로 자라며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대요. 수진이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행복했대요. 어쩌면 이게 많은 건지도 몰라요. 지영이가 말했어요. 제가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면 적응 못했을 거예요. 수진 씨가 부유한 집에서 자랐다면 압박감에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운명이 우리를 올바른 자리에 놓은 건지도 모르죠.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40년 전의 실수가 어쩌면 두 아이에게 각자 맞는 삶을 준 건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지영이와 수진이는 가끔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처럼요. 저도 두 사람 모두를 만났어요. 한 명은 제 친딸, 다른 한 명은 40년 동안 제 딸이라고 믿었던 사람. 둘 다 소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기억은 계속 나빠졌어요. 어제 먹은 식사가 기억나지 않고 아들 이름을 까먹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수진이와 지영이는 잊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후회돼요? 40년 전에 저를 보낸 거? 아니야, 후회 안 해. 정말요? 너를 보낸 건 후회하지만 내가 행복하게 자란 걸 보니 다행이야.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엄마,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40년 동안의 죄책감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선택이 결국 두 아이에게 행복을 준 거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수진이를 찾은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제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몰랐고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잃기도 했어요. 아들들이 교대로 저를 돌봤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자주 찾아왔어요. 엄마,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저는 수진이 얼굴을 보면 미소를 지었어요. 이름은 까먹어도 얼굴은 기억났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더라? 아, 내 딸이지. 어느 날 수진이가 은서를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은서가 제게 안겼어요. 저는 은서를 안으며 행복했어요. 하지만 은서가 누군지는 가물가물했죠. 지영이도 가끔 왔어요. 할머니, 저 지영이에요. 아, 지영이가 누군지는 기억났어요. 제 딸이 아니지만 한때 제 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죠. 두 사람이 함께 온 날도 있었어요. 수진이와 지영이가 나란히 앉아서 제 손을 잡아줬어요. 엄마, 우리 여기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웃었어요. 참 예쁜 딸들이네. 어느 날 아침 저는 또 잊어버렸어요. 왜 제가 딸을 찾았는지,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흐릿해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기억했어요. 제게 딸이 있다는 것. 수진이가 왔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죠? 그래. 근데 너 누구니? 수진이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저 수진이에요. 엄마, 수진이? 누가 수진이야?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참고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딸이에요. 아, 내 딸이구나. 저는 수진이를 안아줬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소중하다는 건 알았거든요. 며칠 후 성은이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뭔데? 어머니가 40년 전에 딸을 입양 보냈다면서요? 그래? 내가 그랬나? 수진 씨가 말해줬어요. 제 여동생이라고. 여동생? 내게 여동생이 있었어? 성은이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말할 수가 없었어. 성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성은이, 성민이, 그리고 수진이까지. 저는 그들을 보며 행복했어요. 비록 누가 누군지 정확히는 몰라도 이들이 제 가족이라는 건 알았어요. 어머니, 밥 드세요. 누군가가 수저를 건네줬어요. 저는 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다들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식사 후 수진이가 앨범을 꺼냈어요. 엄마, 이거 봐. 우리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 저와 수진이가 있었어요. 언제 찍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이거 나야? 네, 엄마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저요. 수진이요. 아, 수진이. 이름이 가물가물했지만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한 달 후 저는 더 많은 걸 잊어버렸어요. 밥 먹는 법, 옷 입는 법, 화장실 가는 법. 모든 게 어려워졌죠. 아들들이 저를 돌봐줬어요. 수진이는 매일 왔어요. 엄마, 오늘도 왔어요. 저는 수진이를 봤어요. 누군지 몰랐지만 얼굴이 편안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저 누군지 알아요? 저는 한참을 수진이를 봤어요. 모르겠어. 근데 왠지 좋아. 수진이가 웃으며 울었어요. 엄마, 저 딸이에요. 엄마, 딸. 딸? 내게 딸이 있었어? 네, 있었어요. 그럼 너야? 네, 저예요. 저는 수진이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까먹어서.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40년 전 병원 장면이었어요. 인큐베이터 속 작은 아기, 그리고 제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꿈속에서 아기가 웃었어요. 마치 괜찮아요, 엄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깨어났을 때 방이 환해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옆에 누군가 자고 있었어요. 누구지? 아, 맞다. 수진이가 눈을 떴어요. 엄마, 깨셨어요? 배고프세요? 아침 준비할게요. 수진이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행복했을까? 40년을 살면서 후회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 딸을 찾았고 손주도 받고 가족과 함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기억은 사라지지만 감정은 남아요. 이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건 기억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온 가족이 공원에 갔어요. 수진이, 은서, 성은이, 성민이, 그리고 지영이까지 모두 모여서 산책을 했어요. 할머니, 여기 앉아요. 벤치에 앉았어요. 다들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웃음소리가 좋았어요. 은서가 제게 꽃을 줬어요.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고마워. 꽃을 받아들었어요. 예뻤어요.
노란 꽃이었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도 저렇게 아름다웠을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아픔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사랑도 있었고 용서도 있었으니까요. 수진이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수진이를 안아줬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제 딸이라는 건 알았어요. 나도 사랑해. 그렇게 우리는 노을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어땠나요? 72세 치매 할머니가 40년 만에 딸을 찾는 여정,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기억을 잃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 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절실히 느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40년 전 저처럼 아이를 입양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 주세요.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